요 며칠 XRP 커뮤니티에서 두 가지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뱅크 소셜의 CEO 존 윙게이트가 리플팀과 미팅 이후에 던진 멘트이고, 다른 하나는 빠르면 올해 7월 말에 XRP 가격이 $27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폭적인 전망입니다. 사실 너무 큰 가격 전망은 늘상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이례적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데, 최근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 등을 바라보면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포인트 지점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XRP 빅피처 2025라는 주제로 지금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XRP 레저 생태계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변화 중에는 뭐니 해도 이 규제 부합 스테이블 코인들의 등장, 이걸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XRP 레저를 기반으로 발행돼서 실사용 단계에 들어간 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럽, 이 프랑스 금융사 슈만 파이낸셜이 발행한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눈여겨서 볼 거는 EU의 미카 규정에 부합하는 첫 번째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산하의 ACPR 승인을 받은 공식 라이선스 발행사가 1:1 유로로 완전 담보하고 소시에테 제너럴 등 유럽 은행에 예치된 준비금을 KPMG 감사까지 받으면서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 브라자 그룹이 출시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1달러에 1USDB로 가치가 고정되고, 미국과 브라질 국채 이런 것 등을 안전자산 담보로 발행하고 있는 게 특장점입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이미 BBRL이라는 브라질 레알 기반 이 토큰을 운영 중인 업체답게 USDB를 통해서 레미턴스, 그러니까 송금 시장과 달러 자산 보존 수요를 노리고 있습니다. 브라자그룹의 CEO는 USDB를 통해서 통화 변동성을 해치하고 빠른 디지털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경 간 송금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지역의 사용자가 달러 가치에 연동된 토큰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건 여러 번 짚어봤던 건데, 이 팔라우 공화국 정부가 리플과 협력해서 파일럿 출시한 국가 스테이블 코인 PSC입니다. 미국 달러를 법적 통화로 사용하는 팔라우는 자체 CBDC 대신 민간 기술, 그러니까 리플 레저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7월에 첫 번째 파일럿이 시작돼서 정부 직원과 현지 상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실사용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PSC는 XRP 레저에서 발행되고 팔라우 재무부가 시스템을 감독하고 1달러당 1PSC를 항상 1:1로 담보하도록 발행 그리고 소각을 관리합니다.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XRP 레저 위에서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돈, 그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테스팅 수준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규제 승인을 받은 유로화부터 신흥국의 달러 토큰, 국가 차원의 공식 파일럿 통화까지 다양합니다. 이건 XRP 레저가 단순한 암호화폐 자산 플랫폼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점점 더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XRP의 활용도가 이미 실전에서 입증되고 있으니까 가격 전망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런 신뢰를 갖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 금융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혁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유럽 최대 은행인 HSBC의 홍콩 지사가 토큰화 예금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예금을 즉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서 기업 간 결제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은행 영업시간이나 국가 간 송금 제한 때문에 하루 이상 걸리던 홍콩 달러 또는 미화 송금을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전송을 통해 몇 초 만에
끝낸다라는 겁니다. HSBC 홍콩은 작년에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해왔고 마침내 드디어 어제 홍콩에서 첫 번째 정식 상용화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첫 사용자로 참여한 엔트 인터내셔널, 엔트그룹 산하의 국제 사업부입니다. 엔트그룹,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이곳은 자체 보유한 블록체인 플랫폼 웨일과 HSBC의 토큰 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제로 2024년에 자사 내부 송금의 75%를 이미 이 방식으로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돼서 정식 서비스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서비스에서 XRP나 XRP 레저가 직접 사용된 건 물론 아닙니다. HSBC가 채택한 것은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와 토큰 기술이고 거래 은행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이 프라이빗 체인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초대형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 결제를 실전에 도입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HSBC 관계자는 토큰화를 통해서 전통 은행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놓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발언을 보면 토큰화는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연결하는 열쇠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그럼 XRP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바로 시장 확장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자체 네트워크에서 토큰 결제를 시작했다라면 머지않아서 이 섬처럼 고립된 여러 개의 은행 체인들을 상호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퍼블릭 체인인 XRP 레저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을 법한 이미 테스트가 끝난 그런 플랫폼을 찾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라는 거, 이런 점들로서 우리가 XRP 레저가 가지고 있는 우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HSBC는 자체 폐쇄망으로 토큰 송금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은행들이나 국가 간에도 토큰 이동이 필요했을 때 글로벌 공개망 역할을 할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XRP 레저는 이미 각종 법정화폐 연동 토큰들이 올라와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공개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전통금융의 토큰화 움직임은 XRP 레저의 외연 확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HSBC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은행들도 토큰으로 돈을 주고받는구나,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를 잇는 역할에 XRP가 투입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큰 그림, 빅피처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는 은행들의 허가형 블록체인과 공개 분산망 간의 어떤 다리를 놓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브릿지 통화로서 XRP의 역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XRP는 애초에 다양한 통화를 잇는 중립 자산, 브릿지 통화로 설계가 됐습니다. 리플의 ODL도 금융기관들이 서로 다른 현지 통화를 보낼 때 XRP를 중간 매개하도록 활용함으로써 중개은행 없이 즉각적인 정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미 리플렛을 통해서 이런 국제송금이 전 세계 70여 개국, 300여 개 금융기관을 연결하면서 이뤄지고 있고, 일본 SBI나 동남아 트랭글로와 같은 업체들은 2024년 3분기에만 25억 달러 규모의 ODL 송금을 처리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XRP 레저 덱스와 AMM, 자동화 마켓메이커의 역할입니다. XRP 레저는 초창기부터 원장 안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내장해서 XRP와 발행된 토큰 간 직접 호가 매칭 거래가 가능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작년 3월에 AMM 기능까지 메인넷에 도입해서 유동성 풀 기반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XRP와 스테이블 코인 풀 등을 조성해서 누구나 풀의 자산을 예치하고 수수료를 나누는 이 탈중앙화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과 XRP,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XRP 이 사이에 자동 환전 풀을 만들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대규모 환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퍼블릭 XRP 레저와 은행별 프라이빗 체인 사이에 공통 교환의 장이 필요하고, XRP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처리로 그 빈자리를 채울 최적의 후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소셜의 윙게이트 CEO가 XRP를 놓고 국제 머니 무브먼트, 그러니까 국경 간 자금 이동에 활용된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윙게이트의 CEO가 10억 배 발언을 한 건데, 처음 들으면 가격을 10억 배 올릴 거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이 양반은 결제 규모, 거래 볼륨의 관점에서 XRP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뱅크소셜은 헤데라 기반 금융 인프라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XRP를 추가한 이유가 특정 지역으로의 국제 송금에 XRP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헤데라로 뼈대를 만들고 XRP로 돈을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0억 배는 크게 바라봐라, 이런 말은 XRP가 앞으로 처리하게 될 글로벌 결제 규모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키워보자, 이런 폭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XRP 레저의 온체인 일간 송금 규모를 데이터로 보면 보통 하루에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XRP 레저 위에서 이동합니다. 2024년 말에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기에는 하루 평균 22억 달러까지 찍은 적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요인 영향이 있었고 안정적 지속량은 보통 그 이하였습니다. 연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수십조 원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 세계 해외 송금 시장만 보더라도 2023년에 8,830억 달러에 달했고 2025년에는 9,13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 레저가 현재 처리하는 규모는 전 세계 개인 송금 시장의 5%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만약 XRP가 꿈꾸는 대로 글로벌 결제의 기본 인프라가 된다라면 단순 개인 송금뿐만 아니라 무역 결제, 증권 결제 등 다양한 광범위한 자금 흐름을 담당해야 하고, 그 규모는 연간 수조 달러, 나아가서 수십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 정도 볼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지금보다 1000배 이상의 네트워크 활용 증가가 필요하고, 어쩌면 윙게이트가 언급했던 10억 배는 이런 장기 비전에 조금 과장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오르는 어떤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결제량이 증가하면 XRP의 가치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XRP 레저에서 하루에 1억 달러 규모만 움직이던 시절과 10억 달러가 움직이는 상황을 비교를 하면 네트워크 유용성이 상승하면서 토큰 가격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건 유동성 풀과 토큰 가격의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정 금액의 거래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가총액과 거래 회전율이 필요합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처리해야 될 자금 규모가 커지면 참가자들은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더 많은 XRP를 예치하거나 보유하게 되고, 이건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압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가격이 충분히 올라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기존 유통량으로도 더 큰 가치를 실어나를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볼륨과 가격, 이건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단순 투기적 수요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성장에 따른 내재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XRP의 미래를 그려볼 때 단순히 얼마까지 오를까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만큼의 글로벌 거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까,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오히려 더 의미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윙게이트의 발언은 바로 그런 시각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가격을 10억 배 올려보자가 아니라 결제판을, 시장 사이즈를 10억 배 키워보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XRP 27달러 달성 전망을 이게 가능한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 과거 2017년 불장 때 차트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올해 여름쯤에 XRP가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대담한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27달러라면 현재 환율로 따져보면 3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쉽게 감이 안 오는 그런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XRP 유통량이 586억 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유통량 기준으로만 시가총액이 1조 5,800억 달러가 되게 하는 그런 가격이 XRP 27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이경원, 어마어마하죠. 총 발행량인 1000억 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총은 2조 7천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게 지금 현재 자본시장 규모에서는 특히나 올해 7월 정도에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빡센 상황이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만약에라도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총을 수조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큰손 자금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그 이후 상황이 지금 엄청난 성공을 확인하고 있는데, XRP도 미국 SEC와의 어떤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규제가 확실해지면 기관 투자용 상품이, 그러니까 XRP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XRP 선물 ETF가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현실화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기관 자금이 빵빵 들어와 줄 때 가격 상승에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시가총액 계산에서 사용한 유통량 586억 개는 사실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XRP는 최대 1000억 개가 발행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약 58.6%가 현재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나머지 41%는 여전히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일정량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공급력이 있는데 이게 꽤 빡세다. 만약 가격이 급등하려면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 안 되고 상승세가 꺾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27달러 정도의 큰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사가 에스크로어에서 해제된 물량을 다시 장기 재예치를 하거나 기관들이 XRP를 확보해서 장기 락업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분기별 보고서에서 ODL 수요를 위해서 XRP를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ODL 활용분을 제외한 잔여 XRP 판매를 크게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항상 언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통화 공급을 묶어버린다는 게 희소성을 높이는 부분이고, 이게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도 우리가 상당히 유익 있게 바라봐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XRP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걸 뒷받칠 만한 실사용 수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짚어본 것처럼 XRP 레저 위에서 각종 국제 송금과 결제 사례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더 빡세게 확장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XRP를 안 쓰면 국제 송금을 못할 정도, 만약에 이런 정도의 인식이 퍼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라면 단순 투기적인 수요를 넘어서 전략적인 매수층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ETF 승인 한 방으로 불이 붙을지 아니면 꾸준한 실적 개선으로 서서히 오르게 될지 그건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일 거고, XRP의 빅피처는 분명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가까워진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앞서 언급한 이런 요인들이 얼마나 현실화되는지에 따라서 27달러 내지는 그것보다 더 큰 숫자들,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엄청 큰 숫자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허와 실이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폭적인 가격 전망 숫자에 열광하긴 하지만 정작 그 숫자가 형성되는 밑바탕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XRP는 탄생부터 국제 결제용 브릿지 통화라는 아주 뚜렷한 그런 목적을 지닌 만큼 가격보다는 사실 결제, 유동성 지표를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DL 월별 처리량이 꾸준히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든가 XRP 레저 위에서 활성 지갑 수와 거래 횟수가 증가한다라면 가격은 여기에 후행해서라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단기 급등하더라도 온체인 활용도나 유입자금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빡센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XRP의 빅피처는 분명 남다른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실현되는 속도와 규모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변수에 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렵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계획적인 투자자로서의 스탠스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